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. 이 컴퍼니 K 오랜만에 리뷰로 찾아뵙는데요. 오랫동안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상당한 하락을 겪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결국 상한가에 안착. 아시겠지만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컴퍼니 K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컴퍼니 K는 이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이 IPO, 또 M&A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업이죠.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고 있고, 이 투자 방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투자 조합과 이 직접 투자. 이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, 이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개인 기관, 정부, 그리고 상투사의 자금을 모두 모아서 이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. 쉽게 말해서 펀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대부분 벤처 캐피탈들은 이 투자 조합의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대략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는지 알아보았고, 하지만 아시다시피 컴퍼니 K 주가 오랫동안 상당히 하락을 했었습니다. 이 사실 컴퍼니 K뿐만 아니라 이 벤처 캐피탈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어요.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 높은 금리와 그리고 시장의 한파로 유동성이 낮아지면서 이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낮아진 가치로 IPO를 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9월부터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자금 조달 측면에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. 드디어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를 낮추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앞으로 이 미국 금리가 인하에 맞춰서 한국 기준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 창투사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업계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 좀 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컴퍼니 K 상승했었던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바로 어제 8시 이후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소설가인 이 한강 씨가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인데요. 이로 인해서 수상 이후 반나절 만에 한강 씨가 집필했었던 책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죠. 그러면서 오늘 금일 시장 출판업계 대부분 이 주가 상승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. 이 출판사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자금이 이 웹툰이나 이 전자책 쪽으로도 흘러갔었는데요. 이 컴퍼니 K는 이 과거 이 리디북스라는 기업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로 묶여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은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호재가 작용을 했다. 이 단기적인 호재로서는 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, 이 장기적인 호재로서는 이 금리 인하, 이 두 가지 겹호재로 인해서 상한가를 간 것으로 보이고 있죠. 이 정도로 오늘 상승의 이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이 기술적인 측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일 아시다시피 상한가를 갔었죠. 그러면서 241 이평선과 481 이평선 그리고 121 이평선 모두 돌파를 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상한가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라인 241 이평선과 481 이평선 이 부분은 좀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1차적인 저항 때는 일단 먼저 여기 이 과거의 저항 때 부분은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강의 이 단기적인 노벨상 수상 이슈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구간 강한 거래 대금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. 그래서 2차적인 저항대인 이 구간까지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관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이러한 구간들 모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스크적인 관리는
할 수가 있겠죠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지지라인 때는 241 이평선과 241 이평선 이 만나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, 만약에 이 구간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121 이평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